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뜸하게 느껴졌던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현황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산다고는 하면서 왜 말이 없느냐?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이런 의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재무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상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이었죠. 저번 주말에도 FBI가 국제 사기 조직 연루된 8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과거에 캄보디아를 압수했던 12만 7천 개, 그게 포함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걸까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지금 같은 건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이만큼 잘하고 있어 본인들의 성과를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80억 달러가 현재 기준으로는 약 12.5조 원.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요. 캄보디아랑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25년 10월 달 당시에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압수 당시에는 150억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거의 현재 두 배나 되는 돈이었는데 현재 시가 기준으로 했더니 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건데요. 자, 같은 거라는 걸 이제 알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BI가 국제적으로 온라인 투자 사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압수를 했다. 이게 뭐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중국도 포함해서 공조 작전을 통해서 무려 300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무려 2,000명이나 되는 분들의 강제 노동자, 납치 피해자를 구조했다. 한국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번 압수는 미 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압수 중 하나다. 지금 반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걸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25년도 3월 전략비축 행정명령 이후부터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뭐 여기에는 베네수엘라는 아직 포함은 돼 있지 않죠. 한 60만 개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비공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 33만 개에 가까운 뭐 이쪽 저쪽 32점 몇만 개, 33점 몇만 개,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도 꾸준히 암호화폐를 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왜 큰 성과인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3월 당시에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왜 사는 게 없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사는 것보다 뭐 금을 재평가하는 것보다 다른 수단보다도 국제적으로 해서 이 범죄 조직들 걸 뺏는 게 어마어마한 효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행정명령이 만약 없었다면요. 너무 파는 게 많았어요. 그것도 헐값으로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25년 10월경에 캄보디아로부터 뺏은 것만 거의 13만 개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한 예로 2013년도에 실크로드 뺏은 거를 14만 4천 개를요. 그냥 냅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판 물량 하나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거 그 난리를 쳐서 뺏은 것보다도 많았던 거예요. 그것도 2013년이었으니까요. 한 300억 됐을까요? 헐값에 아까 뭐 몇 조 이 수준이 아니라 300억에 쫄랑 팔아버렸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5만 개가 넘게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뭐 거의 20만 개 가까운 거를요. 그냥 뭐 모아놓으면 팔고 모아놓으면 팔고 이런 행동을 반복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25년 3월에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 팔면 혼나 큰일 나라고 해서 그래서 이 네모친 이제 까만색 부분 뭐 6만 9천 개, 9만 4천 개, 그리고 12만 7천 개 이렇게 범죄자들 것을 모으고 뭐 압수를 하고 동결을 계속해서 그때 이후로 모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뭐 33만 개 이쪽 저쪽으로 아마 공식적인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사실 총 칼만 안 들었지 스쿼트 장군, 스쿼트 재무장관 이분도 굉장히 지금 물밑에서 이 크립토를 특히 이란 쪽 것을 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결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캄보디아나 사실 이 캄보디아 것도 엄밀히 따지면 중국계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지금 큰 사기를 쳤던 프린스 그룹이 원래는 중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사를 했으면 거기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걸
지금 미국이 조사해서 다 이미 법무부에서 압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스콧 장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전 같으면 땅 따먹기 전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자원을 전쟁, 자원 지금 석유 있는 곳을 쳐들어가거나 비트코인 있는 곳을 쳐들어가거나 둘 다 쳐들어가거나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굉장히 큰 자원을 탐내려고 사실 뭐 눈으로는 석유만 보이지만 둘 다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란 얘기가 나와서 재무부, 법무부, FBI 뭐 총출동해가지고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잖아요. 일단 이란에게 어떤 코인을 뺏었을까요? 역시 저번 주말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지금 계속 나와서 우리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얘기하는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력 비축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자, 미국이 이란 암호화폐 자산을 무려 10억 달러나 지금 이란이랑 전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조가 넘는 단위를 압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걸 압수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거요. 경제적인 퓨리다, 분노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퓨리라고 해서요. 이 제재 이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픽 퓨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무부 상황에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 압수라는 말과 동결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뭐 헷갈리게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지금 이란 거에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를 하고 있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살펴보니까 혁명 수비대 연계만 됐다. 바로 다 묶어버리겠죠. 제재 회피용 의심된다. 바로 차단. 석유 결제 차단된다. 바로 차단. 이런 식으로 동결하고 압수를 하고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냥 의심만 되면 다 잘라버리고 다 지금 몰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좀 더 어떤 방법을 했는지 찾아보니까 프라이빗 키, 비밀번호를 아예 뭐 확보를 한다든지 뭐 해킹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더사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거 막아, 이거 막아, 이거 이상해 해서 고속도로를 막는다든지 거래소, 결국은 거래소로 나와야 현금화가 되는데 뭔가 의심이 되면 차단을 해버린다든지 인정사정 없이 지금 뺏어오고 있다. 근데 그럼 어떤 코인을 지금 비트코인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뭘 압수를 하는지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트론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USDT 스테이블 코인을요. 그렇게 지금 다 막고 있는 겁니다. 25년도 3월에 행정명령과 함께 이란 제재 회피 네트워크 타겟 작전, 아까 뭐 이코노믹 퓨리 이 작전을 수행을 했었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USDT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뺏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요. 사실 26년 4월에도 스테이블 코인만 3억 달러 넘게 우리 동결했어, 압수했어. 한 5천억 달러 정도 5천억 원 정도 되죠. 굉장히 큰 내용이고요. 한 달 만에 4월 말 기준으로 5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란의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을 하고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과거 정황상, 과거의 여러 전과상 이라는 제재 우회 목적으로 주로 USDT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요거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호르무즈에서 뭐 통행세를 받기로 할 때 이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야 스테이블 코인 못 쓰겠는데 그냥 비트코인으로 받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뭐 이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따지고 보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반미 국가들, 인플레 국가들, 뭐 아프리카, 중남미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트론망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요.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더리움 배울 때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유통량, 뭐 주식, 뭐 국채, 뭐 RWA, 뭐 TVL 해서 이더리움이 다 압도적인 일인데 스테이블 코인만 가면은 의외로 2위 트론 고속도로가 그렇게 뭐 생각보다 이더리움의 경쟁자로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미든 인플레 국가든 실사용이 트론이 저도 해외 거래소 예전에 쓸 때는 트론 고속도로만 썼거든요. 왜냐하면 리플이랑 스텔라도 싸고 빠르긴 한데 아시겠지만 태그 하나를 더 복사를 해야 됩니다. 주소 붙이고 태그 더하고 두 개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트론은 주소 하나만 하면 솔랑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론을 많이 썼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트론 고속도로 싸고 빠른 걸로 USDT를 정말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트론의 가격도 생각보다 방어가 짱짱하죠. 그리고 수수료 수익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았구나를 다시 짐작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도 비축인데요. 알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뭐하러 모으지? 여기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USDT 이거 뺏어서 뭐하지? 뭐 비트코인 사는 건가? 혹은 미국이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은 혹시 팔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인리스 기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찝찝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월 28일에도 미국 정부가 압수했던 알라메다 리서치 범죄자들 거죠. 요거에서 이제 알트코인을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뭐 190만 달러 규모의 랜더, 유니스왑, 샌드박스, 마스크, 뭐 엑스 인피니티 뭐 이런 뭐 괜찮은 코인들도 있는데 요런 것들을 코인베이스에 다 보냈다는 거죠. 법무부가 23년에 압수를 해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보냈다. 물론 이 보냈다는 자체가 매도를 했다는 건 아닌데 매도 가능성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다. 뭐 관리하는 걸 수도 있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5월 8일에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니 전력 비축 행정명령 했는데 이거 왜 자꾸 불안하게 보내지? 3.3만 달러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또 유니스왑, 크로노스, 체인링크 뭐 RWA의 대표 주자죠. 체인링크도 냅다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 마약 범죄 뭐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범죄자 거를 압수를 했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계열이다. 즉 비트코인 외에는 뭔가 쎄하죠. 이걸 왜 자꾸 보내지? 그리고 만약에 팔 수 있다면 이거를 그럼 어디다 쓸까? 뭐 비트코인을 사는 데 쓸까? 어디에 쓸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한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100%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5년 3월에 행정명령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고 알트코인은 어떻게 한다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유력한 해석은요. 알트코인도 비축을 한다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리저브란 개념을 썼고 알트코인은 스톡파일이라고 그냥 쌓아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비축은 할 수 있대 팔 수도 있다가 유력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행정명령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구분이 돼 있어요. 같이 모은다, 압수한다라고는 됐는데 비트코인에는 리저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매각을 하면 안 된다. 영구적으로 보유한다가 비트코인에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알트코인은 뭡니까? 스톡파일이니까 쌓아 올릴 수는 있어. 뭐 이더리움이든 XRP든 솔라나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올릴 수는 있는데요. 매도를 안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넓게 해석을 해보면 팔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비축분은 재무장관의 승인하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아까 미국 정부가 그렇게 코인베이스로 보내는 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면 비트코인만 안 판다고 했지? 왜 알트코인은 애매하게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써놨지? 그럼 비트코인만 뺐지. 알트코인은 뺏어봤자 뭐 별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정부가 압수를 하고 동결하는 특히 법무부가 뺐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피해자 보상이에요. 그쵸? 범죄자 거를 뺐고, 이란 너네들 잘못했어. 지금 이란 거 뺏고 있고, 베네수엘라 거 뺏고 있고, 뭐, 캄보디아 거 뺏고 있고, 다 사기,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정의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 구현을 굳이 전 세계 공조를 해서 FBI, 재무부, 법무부, 뭐 태스크포스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지 않아요.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지금 베네핏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미국이 압수를 해서 법원에서 몰수를 확정하죠. 일단은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무부에서 여러 자산 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야, 몇 명이고 무슨 피해를 받았고 재판은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이걸 접수를 한 다음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원칙인데 동결을 하고 하는 이유가요. 네,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죠. 사기 사건, 코인 사기 사건 중에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2014년도에 터졌던 원코인 사기.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에 터졌는데 막 재판 나고 이렇게 판결 난 게 2019년입니다. 이게 일단 걸리기도 오래 걸려요. 재판 과정도. 그리고 피해액이 무려 40억 달러입니다. 5조 원이 넘는, 6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에 피해자만 35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근데 40억 달러에서 결국 보상받은 사람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 40억 달러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보상을 받았을까요? 답은 1%도 안 됩니다. 4천만 달러 정도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일단 범죄자들이 도망가겠죠. 뭐 여기저기 도망을 갔을 거고 범죄 수익이 있어도 이미 뭐 해외로 빼돌렸든지 부동산으로 빼돌렸든지 슈퍼카를 탔든지 뭐 남을 줬든지 해서 환수 자체도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만 350만 명인데 문제는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 자체도 많은 데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5년, 6년 거쳐서 너는 얼마까지 허용을 해준다. 땅이 나와야 되죠. 재판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야, 이거 정말 세월이 말이 14년에서 19년, 5년, 6년이지. 이게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5년 3월에 전략 비축 행정명령이 발행된 이후로 우리는 실망을 했죠. 왜 안 사? 금 재평가든 뭘 해가지고 빨리 했어야지. 뭐 금으로 재평가해서 샀어야지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할 텐데 그거는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효율. 몰수하면 이게 일단 다 정부가 갖고 오죠. 일단은 이거 정부 몫이고요. 피해자들 주고 남은 거는 정부가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장사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것도 이제 규정에 써 있는데요. 보상하는 것도 피해 당시의 시가로 달러로 보상을 합니다. 달러나 원화나 뭐 엔화나 이런 걸로 보상을 해요. 우리 FTX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으로 줬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환산해서 달러로 줬나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억울한 거죠. 피해 당시 시가 보상을 하니까 만약에 지금 8만 불이어도 3만 불 때 내가 사기를 당했다. 5만 불의 차익은 정부가 가져갑니다. 여러모로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거 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체감을 못 하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도적인 효율적으로 지금 전략 비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압수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축을 하고 뭐 금 재평가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 비축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럼 알트코인은 어디다 쓸까요? 스테이블 코인 뺏은 건 어디다 쓸까요? 그거는 매도를 해서 아마 일부는 보상하는 데 쓰지 않을까. 원래 이거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이든 뭔가 달러로 가지고 있어야 피해 당시 시가로 보상한다면서요. 그래서 각각의 해당 사건에 맞춰서 알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갖고 있으면 요걸 팔아서 보상하는 데 쓸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트 입장에서도 쓸모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추정이긴 한데 저는 비트코인만 그렇게 모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 주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미 뭐 시가총액 5천조를 넘어가는 뭐 그 이상의 뭐 비트코인은 그 이상의 코인은 뭐 우리 주정부에서 비축을 할 수 있다. 기준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비트코인만 모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총이 굉장히 높은 코인들이겠죠. 아마도 비축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뺏었다고 해서 다 팔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구체적인 뭐 규정이라든지 법이 나와야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언제 발표가 되는지 막 수준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는지 아직은 애간장을 태우면서 발표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아마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특히나 25년 말부터 26년 초에 그리고 그 전부터도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유튜브다 기사다 어디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소설을 쓰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그거 뭐 세금 뭐 중립적이라고 해도 뭐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미국 정부가 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혹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이 없다. 혹은 그거 해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분들은 아니 그래도 25년 3월 전략비축 행정명령 이후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감추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연기하고 계속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뭔가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전략비축 관련된 뭐 행정명령이 나오고 뭐 누구 걸 뺏었다 그러고 계속 뭔가 썰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지금 감추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한번 빵 하고 내지를 것이다. 이게 성공을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지르는 건 저는 나올 수 있겠다. 성공하고 실행을 하는 건 훨씬 뒤에 법이 나오고 27년 이후부터 되겠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까지 이 정말 꾸준한 트럼프의 성질과는 다르게 이렇게 인내심 있게 빌드업을 해왔는데 왜냐면 행정명령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전략비축도 나왔고 국부펀드로 산다도 나왔고 401k로 연금으로 산다도 나왔고 법만 하더라도 지니어스가 통과가 됐고 클래리티가 계속 지금 논란은 있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액트에 이어서 아르마법 또 100만 개 사겠다 나왔고 또 국방수권법에 국방에 미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해서 뭐 비트코인을 안보자산으로 넣겠다. 계속 행정명령이든 법이든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안 하면 손해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나 얘기를 했는데 안 하면 본인의 재산도 힘들어질 것 같고요. 뭐 선거도 힘들어질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선거 전에는 한번 내지를 가능성 지금 트럼프답지 않게 유일하게 인내심 있게 빌드업을 하는 쪽이 웬만하면 막 성질을 내고 SNS에서 막 얘기를 할 법한데 그만큼 이게 쉽지도 않은 겁니다. 공들여 쌓아야 되고, 뭐, 반발도 굉장히 심하죠. 근데 트럼프답지 않게 지금 인내심 있게 빌드업을 하는 정말 손에 꼽는 분야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내지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요. 갑작스런 트리거가 항상 반전이 나올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 정황이 나왔거든요. 비트코인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ETF였죠. 24년 1월 달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비트코인 ETF는요. 23년 6월 달에 게리 겐슬러가 칼날을 휘두르고 있을 때 블랙락이 23년 6월 달에 슥 하고 SEC에 이 신청서를 내밀었죠. 그러니까 정말 되는 거 아니야? 뭐 10 몇 년 만에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23년 6월에 잠깐 오른 이래로 23년 7월, 8월, 9월을 가면서 오히려 굉장히 떨어집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고요. 웬만한 알트코인들 23년 9월 차트를 보면 거의 최저점을 찍습니다. 아니 ETF 나온다면서 자꾸 떨어지니까 블랙락도 별거 없네 했는데 결국은 짜잔하고 뭐 10월, 11월, 12월 날라갔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순간에. 뭐 코로나도 백신이 갑자기 나오면서 오히려 막 불장이 찾아왔었고요. 오일 쇼크도 예상을 못한 시기에 갑자기 빵 터져서 엄청난 인플레 시대가 오기도 했었고 또 양적 완화, 금리 인하 그 이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이전에는 양적 완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 와가지고 제인슨 왕이 와서 깐부 회동을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쵸? 그 죽어가는 주식들을 다 살려냈던 깐부 회동도 나왔었고 이 트리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다. 시기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꽤나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한 구독자님의 댓글이 좀 공감이 많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분은 대단한 배짱과 여유를 갖고 계신 분 같고요. 잃을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코인이 제일 많이 오르더라. 지나온 가격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다. 지나온 가격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기다리면 돈이 보인다. 세상이 디지털, AI, 로봇, SF 영화처럼 다 된다. 금융도 결국은 변화될 것이다.
접근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현재 생활합시다. 뭐 이렇게 계시는데 여유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정도로 얘기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말이 진짜 맞는지 최근 10년 이내로 제가 유력한 자산들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까만색을 기준으로 위쪽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코인 삼총사입니다. 이 코인 삼총사, 비트, 이더, 리플이 비록 엄청난 변동성은 보이지만요. 결국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상승률에 명암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주식은 이 노란색 엔비디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열었었거든요. 그리고 닷컴버블 뭐 그 옛날부터 막 살아남으면서 살아남았고 AI 시대를 이끈 대장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대장이니까. 근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아래 보시면 그 어떤 난다긴다 했던 뭐 하이닉스든 테슬라든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금이든 아예 뭐 현격한 격차를 보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거의 뭐 심정지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험악한 적들을 기어이 뚫고 만약에 살아남은 코인들이라면 앞으로 또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고개를 쭉 들이밀지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